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맛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맛이라고 하면은 꼭 음식의 맛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맛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이나 말로서 표현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맛신 저자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대적으로 일종의 대비시키거나 비교해서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신을 읽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맛이란 과연 뭘 두고 하는 건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인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은 음식의 영양학적인 가치를 느낌으로 느끼거나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맛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맛신, 여기 커버에 보이는 사진 왼쪽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해녀 밥상 또는 그냥 제주도의 전통적인 밥상입니다. 이 설명은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평생건강관리비법에 건강한 밥상 만들기에 실제로 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건강한 밥상 만들기 그 특강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돌돔회, 생선회입니다. 이 역시 평생건강관리비법 준비특강에 무인도 여행을 한번 시각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비주얼 여행이죠. 하고 돌돔의 영양학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편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생건강관리비법 특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신 제목 차례입니다. 저자 바다의 전설 우병우 소개, 그 다음에 프로필, 그 다음에 저서. 지금 저서가 지금까지 써놓은 게 물론 출간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11권 정도 되는데 지금 하나씩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로 프롤로그, 그 다음 지상 최고의 막걸리 고르기 테스트. 사실상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주가들 또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는 막걸리 고르기 테스트를 일종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B, 북대서양 골든 레드 크랩과 블루 크랩 맛의 향연. 여기는 첫 번째 골든 레드 크랩 소개하고 두 번째 골든 레드 크랩 찌는 방법, 세 번째 골든 레드 크랩 먹는 방법, 네 번째 골든 레드 크랩 맛 테스트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가치까지 분석해 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블루 크랩 소개와 간편한 요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홍도 높은 섬 테마 낚시 여행에서 민짱대 바다낚시 45분 향연. 실제 바다낚시를 해서 건져 올린 소위 조피볼락이죠. 시중에 알고 있기로는 우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를 떠서 거기 같이 테마 여행에 참석한 분들에게, 참가한 분들에게 떠주면서 또
그 참가한 분들이 느끼는 피드백, 감정들을 대략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큰 타이틀, 생선회의 맛의 가늠자인데, 생선회 뜨기 위한 준비, 생선회 쓰는 방법 1, 생선회 쓰는 방법 2,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에는 소스도 포함되겠습니다. 생선회의 소스 대표적으로는 초장, 초고추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와사비를 넣는 그런 거.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남해안에 가면은 삼치라든지 이런 거 해먹은 거는 된장, 간장을 섞어서 소스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종에 맞는 지역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맛 입신 6단계인데, 우리가 보통 맛 하면은 뭐 그냥 미식가다 이 정도밖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 맛 입신의 경지에 다다른 6단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음식점을 차리면은 그냥 음식 솜씨 좀 있다고 해서 음식점을 차리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맛만 있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음식은 우리 몸의 영양학적인 가치, 건강과 대단히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는 맛 측면도 좋아야 되겠습니다. 맛집 선정 조항 7개항, 원재료는 좋은 것을 썼는가의 여부, 생선일 경우 생선의 크기와 선도뿐만이 아니라 입고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를 체크합니다. 두 번째, 야채는 질이 우수하고 싱싱한가, 인공조미료의 사용 여부를 체크한다. 세 번째, 점포 환경은 위생적인가, 그저 그런가를 체크한다. 네 번째, 주된 음식의 맛은 괜찮은가 여부, 가격 대비 음식의 질은. 다섯 번째, 음식의 질과 맛의 수준에 비해 가격이 적정한가 여부. 여섯 번째, 손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가, 서비스 자세는. 일곱 번째, 점포 디자인은 과연 합리적인가 이 여부. 여기는 사인, 그 다음 디렉셔널 사인, 유도 사인, 페이스 디자인, 전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주차장은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주차장이 없으면 옆에 공용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 것이 맛집 선정 조건 7개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음식점을 만약 차린다면은 이런 기준에 맞도록 분명히 장사가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맛신 프롤로그를 제가 2009년도에 써놓은 것을 잠깐 짚어보고 그 다음 맛 입신 6단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맛신 프롤로그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음식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종족의 갈래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인간은 지구에 출현한 이후로 음식을 섭취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의 음식의 종류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사용했거나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조미료 또한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민족에게 각광받고 인기 있는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기는 하나 그중 생선회라는 음식은 어떤 중에 어떤으로 치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도 좋은 양질의 생선회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하지만 그 맛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맛이 있는 음식이기도 한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음식은 적당한 요리 과정을 거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되는데 반해서 생선회만은 유일하게 요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날 것을 그대로 먹는 대표적인 음식인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그 음식이 되는 원재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요리하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선회는 그 원재료가 되는 고기 그 자체가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재료를 구하는 행위가 가장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원재료가 되는 고기를 어부가 그물이나 어획 장비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을 경우는 그 고기가 가지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회를 뜨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건이 되는 고기를 잡는 방식, 유통 과정, 회를 뜨는 방법, 심지어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짚어보고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생각 없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려온 행태들이 우리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조차도 연구되거나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TV의 PD수첩 같은 프로의 시중 횟집 대부분이 수족관에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는 실상이 취재하여 보도되었으나 기껏해야 1, 2주일이면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그 기억이나 느낌조차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무려 27년 동안이나 무인도를 헤매며 실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터득하고 습득한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생선회, 선어, 화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전혀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회가 좋다고 느껴 잘못된 방식이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 채 비위생적이고 심지어 수족관에 넣어 부패된 화로를 떠서 사실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면서 맛있다고 낄낄대며 먹어치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정확히 짚어 알리면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그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올바른 지식 정보를 만들어 보고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사람은 수족관에 들어있던 화로는 먹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해오고 있는 중이며 지금 이 혁신 내용을 실천한 방법으로 수족관 없는 생선회 생선요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헤어미락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실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는 중이며 곧 그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롤모델 점포를 하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생선회는 원재료인 고기의 신선도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선도가 가장 좋은 고기를 구하는 방법 중에는 바다 낚시가 유일한 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잡은 고기도 신선도는 괜찮다 할지라도 회 원재료로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물이나 어획 장비로 고기를 잡은 경우 고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고기의 진이 빠진다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래 가격도 낚시로 낚은 것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없냐는 사실이다. 그만큼 낚시로 잡은 고기가 선도나 질, 고기의 맛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값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낚시로 낚은 고기는 일정한 가격이 없다. 부르는 게 값이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언급하는 낚시라 하면 모두 바다 낚시를 칭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선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재료인 고기인데 그 신선도 좋고 맛이 뛰어나 인기가 높은 고기를 구하기 위하여 거친 파도나 악조건의 날씨를 무릅쓰고 바다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때로는 목숨을 건
바다낚시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표적인 어종이면서 고급 어종인 감섬돔, 돌돔, 긴 꼬리 뱅에돔, 농어를 구하는 행위, 바다낚시를 중심으로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그 유통 과정의 잘못된 내용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발하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치유책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터득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확립한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나아가 현재도 살긴 살아야 하니까 현재 상태에서 좋은 고기 구하는 방법,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생선회 지식 정보 노하우를 기본으로 하여 맛 마니아 클럽 멤버들과 함께 맛집 순례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껴서 깨달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여 맛 입신 6단계를 제창하게 되고, 이 맛 입신 6단계를 만들면서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이미 맛 입신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맛집 순례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여 맛집 선정 기준도 만들게 되는 행운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이 맛의 지식 정보 노하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을까 하는 보급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수족관 없는 생선회, 생선요리, 헤어미락 그리고 즉석 생두부 전문점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맛의 지식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행위로서 몸소 직접 부딪혀서 알리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하여 건강관리는 물론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일반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캠페인을 벌이거나 음식 지식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실천 행위를 통하여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이 맛신을 읽고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즐거움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것이므로, 아시게 된 즉시 터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스스로 실천하여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보탬이 됨과 동시에 하나의 건강관리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실천 수행이 곧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좋은 음식을 고르고 섭취하는 방법을 알고 터득함으로써 각자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느끼고 삶의 가치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함으로써 건강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2009년에 선거입니다. 그 다음 맛신의 핵심인 맛 입신 6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중간에 이런저런 과정은 맛 입신 책이 출간되면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기로 하고 핵심이 되는 맛 입신 6단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식가 단계. 우리가 보통 미식가다라고 부르는 정도의 수준은 음식을 직접 먹어봄으로써 보통 일반인들보다 음식 맛을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농후한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식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유행 어휘로 소위 맛이 말입니다. 물론 짜고 매운 정도야 알 수 있겠죠만은 우리 사람의 혀는 음식 맛을 가늠하는 데는 별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혀는 혀 끝 부분 단맛, 혀 안쪽 부분 쓴맛, 혀 양쪽 가장자리 신맛, 혀 전체 짠맛, 매운맛, 매운맛은 쓴맛 플러스 통각, 또 떫은 맛은 쓴맛 플러스 압각, 즉 누름을 느끼는 감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혀는 진정한 음식의 참맛을 느끼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단맛, 쓴맛, 신맛, 짠맛과
매운맛과 떫은 맛밖에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혀로 음식의 맛을 안다는 것은 어려우며 정확도가 매우 낮거나 불확실한 맛 감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맛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음식의,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미식가 단계인데, 우리가 보통 맛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 미식가. 제가 저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미식가 단계가 최하입니다. 물론 맛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만들어진 음식의 색깔을 근거로 시각적으로 맛을 느끼는 시식가 단계. 이 한자로 볼시자입니다. 시식가 단계. 음식의 맛을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맛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그럭저럭 식신이라고 부르는 말이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우 복합적이고 직관에 의한 것이므로 문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으므로 생략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모든 음식은 그 음식의 고유한 색깔이 존재합니다. 그 음식의 색깔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으면 제맛이 나는 음식이고, 뭔가 색깔이 좀 특이하게 이상하거나 약간이라도 그 고유의 색깔이 변했으면 상한 음식이거나 인위적인 조작 또는 인공 조미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음식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의 맛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 음식의 고유 색깔이 살아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의 고유 색깔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도 음식의 맛을 거의 정확히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다 하여 시식가라 칭합니다. 세 번째 단계, 경험 연구 등으로 구축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실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지 않고 재료만을 보고 맛을 추정하는 불시 재료 미식 인지가 단계입니다. 음식의 원재료, 재료 산지, 의류일 경우 서식처, 서식 환경, 먹이 환경, 수온, 염분 농도 등 원재료의 특장점과 우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미 머릿속에 구축된 지식 정보를 동원하여 음식을 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그 음식 맛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이 우수하고 신선도가 좋은 재료를 쓰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며, 또 음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식과 철학이 갖춰진 사람이라야 좋은 재료를 쓴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게 다 뻔히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의식이 덜 갖춰진 사람은 재료의 원가만을 따질 줄 알았지 질 좋은 것은 비싸다고 고리를 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는 산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의류일 경우 우리나라 근해에서 주로 나는 회 용도의 고기일 경우 선도가 좋고 성어가 된, 즉 제맛이 든 고기를 고르거나 판단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류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풍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어 같은 고기는 크게 고기의 측면에 가로로 검은 줄이 있는데 그 위 부분에 작은 콩알 만한 크기의 검은 점이 제법 빽빽하게 박힌 점농어와 그냥 검은 줄만 있는 일반 농어로 불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크기가 5, 60cm를 기준으로 고기 이름이 다릅니다. 5, 60cm 이하는 농어라 하지 않고 깔따구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성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제맛이 나는 고기가 아니란 뜻도 됩니다. 우리나라 근해에서 회로 인기가 높은 거의 모든 어종이 이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겨울 고기 중 감섬돔은 30cm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의 크기는 제맛이 나지 않는 미성어이기 때문에 낚였다 하더라도 보통 놓아줍니다. 이 30cm 정도 크기의 고기를 감섬돔이라 부르긴 해도 미성어이며 그 이하의 크기인 고기는 아예 살감생이라 부릅니다. 말하자면 어린 감섬돔을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보아오셨듯이 시중에 보통
횟집에 가보면 정상적으로 큰, 말하자면 제맛이 나는 고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회가 맛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고기의 분포 지역과 서식 환경까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류에 대하여 대단한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척 보면 질과 맛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지 않고 그 음식의 원재료만으로 음식의 맛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의 이치와 사물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는 고도의 지식 정보와 풍수 지리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소위 수준 높은 다우저로서 그 음식점과 주변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맛을 판단하는 도법 자연 환경 미식 인지경 단계입니다. 위에 열거한 원재료에 대한 지식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보지 않고 그 음식의 맛을 추정할 수 있는 노하우는 그 음식점의 주변 환경, 어떤 물을 쓰느냐, 주방 환경, 그릇 사용이나 도구 사용 상태를 보면 금방 음식 맛 수준을 알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정도 단계이면 통속적인 말로 거의 맛의 귀신이다, 미성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재료나 그 지역 물의 특징, 물의 우성, 조리 도구를 만든 원재료의 특성이나 환경적 영향이 음식 맛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고도의 맛과 영양에 관한 지식 정보를 터득하여 갖추고 있지 않고서는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만들어 놓은 음식이나 재료 등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음식점과 주변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그 음식점의 맛을 추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칭하는 말이 됩니다.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춘 사람은 좋은 재료를 쓰기 마련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음식 재료나 환경이 아닌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인의 의식,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을 의식, 사전적 의미입니다.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주인의 의식을 통틀함으로써 음식의 맛을 추정할 수 있는 인간의 심미안을 근거로 맛을 추정하는 심미안이 미식 인지성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미성 단계. 그 대표적인 방법이 그 집의 간판을 보고 음식점 입구만 보면 금방 그 집 음식 맛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을 단 일순간의 직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직감력을 갖춘 사람만 가능하며 비상한 관찰력, 통찰력으로 인간의 심리 상태까지를 일순간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집 주인의 인격적 수준, 심지어는 예술적 안목까지도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으로 더 이상 말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들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음식점 주인의 인상이나 행동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음식 맛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상학도 동원됩니다. 위에 말한 것은 주인을 직접 볼 수 없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집 음식 맛의 수준을 알아낼 수 있는 단계를 말한 것입니다. 즉 음식점 주인의 인상을 봄으로써 음식 맛의 수준을 판단하거나 주인을 볼 수 없을 경우 그 음식점의 간판 등 그 음식점을 상징하는 대상을 보는 즉시 직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계를 말합니다. 다음 맛성의 단계 5단계에 필요한 요소를 열거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의 원재료를 재배하는 지역, 자연, 환경적 특성을 인지하고 지식 정보로 습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원재료의 주산지를 확연히 인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뱅에돔은 우리나라 남해안, 거제도, 추자도, 제주도 등지에서 주로 나는 어종이지만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지역을 따라 분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는 아열대성 난류에 속하는데 제주 남쪽 문섬 옆을 지나 북상하여 거제도권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동해안 임원 근방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다시 아래로 흐르는 갈래가 있고 거제권에서 서쪽으로
굽이치는 지류는 만제도 옆 해상을 지나 제주도 서쪽 차기도 옆으로 흘러 남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에돔이 나는 곳은 제주도나 주로 남쪽 마라도, 추자도, 거제도 등이며 임원 근방에서도 작은 시야의 뱅에돔은 볼 수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나지 않으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독도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뱅에돔과 돌돔을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 지역 말입니다. 야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파는 단연 진도 대파를 알아줍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토질이 파를 재배하는데 적합한 특성을 지닌 섬이고 적당량의 해풍이 불고 연중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는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나물 중에는 울릉도 나물이 맛이나 질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울릉도는 화산의 분출로 생긴 화산나무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화산암 특성은 일종의 숨을 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기 정화작용이 탁월합니다. 울릉도는 원래 오염원도 없지만 공기가 맑고 깨끗하며 흙 또한 주로 화산재로 이루어진 흙이므로 2, 3월경 눈 속에서 올라오는 나물은 한량 없이 신선하고 부드럽고 상큼하며 화산 지역의 푸르른 향내까지 나는 아주 귀한 나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울릉도 다음 가는 곳은 안면도 나물입니다. 안면도에서 나는 나물 중 고사리 나물은 한번 맛을 보면 또 가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곳 고사리 나물은 통통하며 굵은 편이나 아주 부드럽고 삭삭합니다. 한 7, 8년 전에 이 사람이 이 글을 쓰기 7, 8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7, 8년 전에 이 사람도 안면도 고사리 나물에 반해서 한 3년 연속해서 고사리 나물을 초벌로 꺾을 때를 맞춰서 가곤 했는데 고사리 나물로만 밥 한 그릇 먹는데 밥보다 많은 고사리 나물 2사발 정도 먹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지를 거의 다 현장 답사해봤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주재료 포도산지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포도주 와인 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마치 자기네들의 전유물인 양 그들만이 세계적인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우리 한국은 아예 신통치 않아서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이 모자라 과일을 원료로 하여 술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해서 생겨난 술이 바로 마주앙인데 우리나라 마주앙이 1억 병 이상 팔려서 대박이 났다고 보도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훨씬 이전에 이 사람이 어느 와인 포럼에 나가서 세계 어느 와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와인을 1, 2년 후에 제가 선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는 한 지인께서 담갔다는 와인의 맛을 보고 한 말입니다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 마주왕의 와인 맛은 상당히 좋은 축에 드는 와인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 왔으며 종종 마시곤 해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과일주를 만드는데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 재배 적합지를 물색하다 찾은 곳이 바로 청화, 흥해, 밀양인데 연간 강수량이 가장 적고 일조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 지역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조건 중 여기에다가 해풍의 영향을 하나 더 곁들인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경북 청하나 흥해는 둘 다 동해안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사철 해풍을 받을 수 있고 토양 또한 비교적 건조 토양으로 와인용 포도 재배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태백산 오른쪽 덩어리 쪽에서 해풍이 와서 해풍이 말하자면 부딪혀서 태백산을 넘어가야 하죠. 그러니까 해풍이 좀 머무는 시간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춤하게. 경남 밀양도 남해안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약하나마 해풍의 영향을 맛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방금 언급한 지역 외에 한 서너 곳이 더 있는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와인의 원재료가 되는 포도를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재배를 하는 지역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와인 재료를 선정하는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영동에 포도 재배가 많이 된다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서부 캘리포니아 해변, 칠레 역시 서부 해안,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어디 할 것 없이 모두 해안 또는 해풍을 받는 곳에서 포도를 재배하여 와인을 만들었으므로 세계적인 와인 대열에 끼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음식은 그 음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원재료를 재배하거나 구하거나 해야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양질의 음식을 만들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참 어이없게도 우리나라 어느 한 지역은 어떤 조건에서 재배된 포도라야 품질 좋은 와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 기후, 토양, 환경조차도 모르고 그 지역에서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무작정 와인을 만드는 곳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명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 와인을 제조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프랑스로 와인 제조법을 배우러 갔다가 퇴짜를 맞고 온 모양입니다. 여기가 영동입니다. 영동은 경북, 충북, 그 다음에 충남, 충북, 그 다음에 전라도를 끼고, 삼도를 끼고 있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음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원재료가 아니면 훌륭한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 음식을 만들 때는 물입니다. 그러나 이 와인은 물을 쓰지 않고 포도만을 쓰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당분과 와인 맛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고 훌륭한 음식은 그 원재료가 적합하냐 아니냐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재료 자체의 영양학적인 성분과 더불어 그 특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재료의 유통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음식 재료의 궁합, 즉 어우러짐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 응용, 적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재료를 보는 순간 신선도 유무는 물론 그 특성과 쓰임새에 대하여 직감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원재료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리도구를 만드는 원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연지리 정보, 이를테면 지리에도 일각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음식을 만드는 물, 음식점 위치에 대한 관점, 주변 환경이 음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미안을 헤아리기 위하여 관상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점 주인이나 종업원들 얼굴만 봐도 그들이 만든 음식 맛의 수준을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재료 산지 추적 능력, 원재료 특성 구분 능력, 채소나 야생 약초의 특성 인지 능력, 재료 유통구조 이해, 조리도구를 만드는 원재료 특성 이해, 자연의 이치와 풍수지리 파악 능력, 관성을 보는 능력 등을 두루 갖춰야 맛성의 단계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성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 최고의 단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과 신미한 그 집 주인 마음 표현의 보이지 않는 흔적 등을 유기적으로 읽어 단 일순간의 통찰력과 직관으로 추정하는 그야말로 입신의 단계인 기신미현상 미식 인지신, 즉 비로소 맛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그 음식점 집 명함이나 주인의 명함, 웹사이트를 관찰해보는 것만으로 그 집 맛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맛 입신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 방대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문자로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점이 많습니다. 즉, 그 음식점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하나의 요소만 보면 그 음식점의 맛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기와 신미안의 흔적만으로 그 집 맛을 감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음식점 주인의 명함만 보면 그 음식점 맛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음식점을 상징하는 대상을 직접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함으로써 그 음식점의 맛을 추정할 수 있는 입신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집 주인의 명함, 웹사이트 홍보물 등만 보더라도 그 음식점의 맛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맛 입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필요 요소를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과 자연에 대한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디자인 감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주인의 의식과 음식의 상관관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요소만 보더라도 맛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신면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유기적 관계를 짧은 시간에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업심리에 일가견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맛성 5단계 요소에서 맛의 성 5단계 요소에서 디자인 감각, 인간 심리 등이 추가되고 상대방의 사고력을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재료 산지 추정 능력, 원재료 특성 구분 능력, 채소나 야생, 약초의 특성 인지 능력, 재료의 유통구조 이해, 조리도구 만드는 원재료 특성 이해, 자연의 이치와 풍수지리 파악 능력, 관상학, 심리학, 상대방의 사고력 추정 능력, 디자인 감지 능력 등을 두루 갖춰야 입신의 단계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